앤드루 클레먼츠 창작 동화 프린들 주세요. 6번째 이야기 멋진 아이디어. 그날 오후에 3가지 사건이 일어났다. 닉과 자넷은 학교 신문회의에 참석하느라 학교 버스를 놓치고 집까지 걸어왔다. 둘은 찻길과 인도의 경계석에서 떨어지지 않고 누가 더 오래 걸을 수 있는지 시합을 했다. 정신을 집중해야 하는 시합이었다. 자넷이 먼저 찻길로 떨어지자 닉이 말했다. 내가 3점 땄어. 하지만 자넷은 떨어진 게 아니야. 뭔가 있어서. 이것 봐. 하면서 허리를 구부려 예쁜 금빛 볼펜을 집어들었다. 자넷이 펜을 주운 것. 그것이 첫 번째 사건이다. 둘은 다시 경계석으로 올라왔다. 닉은 좁다란 경계석 위에서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디디며 자넷을 따라갔다. 그러면서 그날 학교에서 있었던 일, 특히 국어 시간에 발표한 일을 곰곰이 생각했다. 수업이 끝날 때쯤 선생님이 한 말이 드디어 이해가 되었다. 닉이 선생님의 말을 이해한 것, 그것이 2번째 사건이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다. 누가 개를 개라고 했냐고? 네가 그런 거야, 니콜라스. 닉은 혼자서 되뇌었다. 네가 그런 거야, 니콜라스. 내가 그랬다고? 닉은 자넷을 따라 한 발을 다른 발 앞으로 옮기면서 계속 생각했다. 그게 무슨 뜻일까? 그 순간 닉은 어렸을 때 기억이 떠올랐다. 닉이 2살쯤 되었을 때 엄마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아기용 녹음기와 동요 테이프들을 사다 주었다. 닉은 그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테이프를 듣고 또 들었다. 닉은 동요 테이프와 녹음기를 들고 엄마 아빠나 형한테 가서 노래를 틀어줄 때까지 테이프와 녹음기를 탁탁 부딪히며 과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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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말하곤 했다. 3년 동안 닉이 과갈라 과갈라 할 때마다 식구들은 닉이 목소리와 악기 소리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닉은 유치원에 들어가면서 선생님이나 다른 아이들은 음악이라고 말해야 알아듣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닉에게는 과갈라라는 말이 듣기 좋은 소리라는 뜻이었다. 과갈라가 음악을 뜻한다고 누가 그랬을까? 네가 그런 거야, 니콜라스. 그때 자넷이 소리쳤다. 반칙이야. 둘은 어느덧 동네 모퉁이에 와 있었는데 닉이 생각에 푹 빠져서 걷다가 자넷을 민 것이다. 자넷은 비틀거리다가 경계석에서 떨어지면서 금빛 볼펜을 길바닥에 툭 떨어뜨렸다. 미안,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정말로 미처 너를 보지 못하고. 자. 닉은 펜을 집어서 자넷에게 건네주었다. 자, 바로 그 순간 3번째 사건이 일어났다. 닉은 펜이라고 하지 않았다. 대신 자, 프린들이라고 했다. 프린들? 자넷은 볼펜을 받아들며 바보 아냐? 하는 눈빛으로 닉을 쳐다보았다. 프린들이 뭐야? 자넷이 콧잔등을 찡그리며 묻자 닉은 싱글거리며 말했다. 곧 알게 될 거야. 나중에 보자. 그것은 9월의 어느 오후 닉네 집에서 한 골목 떨어진 스프링 거리와 사우스 그랜드 거리가 만나는 길 모퉁이에서 일어난 일이다. 바로 그때 닉이 기발한 생각을 떠올린 것이다. 닉이 집으로 뛰어가서 계단을 올라가 2층 자기 방에 들어갔을 때쯤 그것은 이제 단순히 기발한 생각이 아니었다. 벌써 기발한 생각이 계획으로, 계획이 완벽한 실천 방법으로 발전해 닉에게 어서 실천에 옮기라고 재촉하고 있었다. 그리고 실천하면 닉이었다. 이튿날 수업이 끝난 뒤 계획이 시작되었다. 닉은 페니 팬트리 가게에 가서 계산대에 있는 아주머니에게 프린들을 달라고 했다. 아주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다. 뭐라고? 프린들이요. 까만색으로요. 닉은 이렇게 말하며 싱긋 웃었다.
아주머니는 한쪽 귀를 닉 쪽으로 돌리며 닉에게 몸을 더 가까이 기울였다. 뭘 달라고? 프린들이요. 닉은 아주머니 뒤쪽 선반에 있는 볼펜을 가리켰다. 까만색으로요. 아주머니는 닉에게 볼펜을 주었다. 닉은 아주머니에게 45센트를 건네주고는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한 뒤 가게를 나섰다. 엿새 뒤 자넷이 그 계산대 앞에 서 있었다. 똑같은 가게, 똑같은 아주머니였다. 그 전날은 존이 다녀갔고, 그 전날은 피트가, 그 전날은 크리스가, 그 전날은 데이비가 다녀갔다. 자넷은 닉의 부탁을 받고 프린들을 사러 온 5번째 아이였다. 자넷이 프린들을 달라고 하자 아주머니는 볼펜 쪽으로 손을 뻗으며 파란색? 까만색? 닉은 옆에 있는 사탕 진열대 앞에 서 있다가 씩 웃었다. 프린들은 이제 펜을 가리키는 어엿한 낱말이다. 누가 펜을 프린들이라고 했을까? 네가 그런 거야, 니콜라스. 30분 뒤 5학년 아이들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닉의 방에서 회의를 했다. 존, 피트, 데이브, 크리스, 자넷이었다. 닉까지 합하면 6명, 6명의 비밀 요원이었다. 아이들은 오른손을 들고 닉이 쓴 서약서를 읽었다. 나는 오늘부터 영원히 펜이라는 말을 쓰지 않겠다. 그 대신 프린들이란 말을 쓸 것이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맹세한다. 6명 모두 서약서에 서명을 했다. 닉의 프린들로 이 계획은 꼭 성공할 것이다. 그레인저 선생님, 고맙습니다. 앤드루 클레먼츠 창작 동화 프린들 주세요. 7번째 이야기 낱말 전쟁. 학교는 새 낱말을 탄생시키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다. 게다가 이것은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닉은 이 사건과 딱 어울리는 수업 시간을 골라서 시작하기로 했다. 바로 7교시 국어 시간이었다. 닉은 수업종이 울리자마자 손을 번쩍 들었다. 선생님, 프린들을 깜빡 잊고 안 가져왔어요. 그러자 3줄 떨어진 곳에 앉은 존이 냉큼 말했다. 나한테 하나 더 있으니까 빌려줄게. 그러고는 혀단슬의 가방에서 무언가 찾는 신용을 했다. 프린들이 하나 더 있는 줄 알았는데 엄마가 몇 자루 사다 주셨거든.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프린들이 하나 더 있었는데 틀림없이 잠깐만 그래 여기 있다. 존은 보란듯이 그것을 닉에게 던져주었다. 닉은 일부러 놓치고는 호들갑스럽게 찾는 신용을 했다. 그레인저 선생님과 반 아이들은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똑똑히 알아들었다. 닉이 존에게 빌린 까만 플라스틱 물건은 웃기는 이름을, 아니 색다른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프린들이었다. 여기저기서 키득키득 웃음소리가 났지만 선생님이 눈에 불을 켜자 금세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 뒤로 수업은 계획에 따라, 그러니까 그레인저 선생님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다. 수업이 끝나고 교실을 나설 때 선생님이 말했다. 니콜라스, 너하고 할 말이 있다. 선생님은 말이라는 낱말에 힘을 주어 말했다. 닉은 마른 침을 삼켰지만 머릿속은 맑았다. 닉은 선생님 책상 앞으로 갔다. 무슨 일이신데요? 니콜라스, 재밌는 생각이긴 하지만 다시는 수업을 방해하지 말아라. 알겠니? 선생님의 눈은 예리한 빛을 뿜고 있었지만 화가 난 것 같지는 않았다. 생각이요? 무슨 생각이요? 닉은 일부러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무슨 말인지 알잖니, 니콜라스. 수업 시작할 때 너와 존이
한바탕 연극을 벌였잖아. 그러니까 이건 말이다. 선생님은 펜을 들어 보였다. 파란 뚜껑이 씌어진 낡은 밤색 만년필이었다. 저는 정말로 프린들이 없었어요. 닉은 이렇게 말해놓고도 자신의 대담한 행동에 깜짝 놀랐다. 그리고 안경 너머로 눈을 휘둥그레 떴다. 최대한 멍청하게 보이도록. 선생님의 눈이 번쩍 빛나더니 이내 가늘어졌고 입술은 굳게 일자로 다물어졌다. 선생님은 잠자코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 알았다. 잘 알았어. 오늘은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는 것 같구나, 니콜라스. 가도 좋아. 고맙습니다, 선생님. 닉은 인사를 하고 나서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러고는 문을 나서면서 말했다. 앞으로는 절대로 프린들을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앤드루 클레먼츠 창작 동화 프린들 주세요. 8번째 이야기 칼보다 강한 것. 이틀 뒤 사진사가 단체 사진을 찍으러 왔다. 5학년 단체 사진은 맨 나중에 점심시간이 끝나고 찍을 예정이었다. 덕분에 닉과 비밀 요원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5학년 아이들 모두에게 무언가 속닥거렸다. 개인 사진을 찍고 나서 단체 사진을 찍을 때였다. 모두 머리를 단정히 빗고 웃음을 머금은 채 강당에 줄지어 서 있었다. 그런데 사진사가 치즈 하자 아무도 따라하지 않았다. 그 대신 아이들은 사진기를 향해 펜을 지켜들고 입을 모아 프린들! 하고 외쳤다. 사진사는 필름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5학년 단체 사진을 다시 찍지 못했다. 5학년 선생님 6분은 못마땅해 했고 그레인저 선생님은 노발대발했다. 아이들은 선생님을 화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재미로 한 것이었다. 그 사건이 일어난 뒤로 온 학교에 프린들 소문이 퍼졌다. 사람들은 새로운 말을 들으면 그 말을 자꾸자꾸 말하고 싶어 한다. 링컨 초등학교 아이들도 닉의 새 낱말을 무척이나 좋아했다. 하지만 그레인저 선생님은 그렇지 않았다. 단체 사진을 찍은 다음 날 선생님은 자기가 가르치는 반마다 돌아다니며 일일이 선언을 하고 교무실 앞 큰 게시판에 경고문을 붙여 놓았다. 앞으로 펜 대신 프린들이라는 말을 쓰다가 발각되면 방과 후에 남아서 나는 펜으로 반성문을 쓰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을 100번씩 써야 합니다. 그레인저. 그럴수록 아이들은 새 낱말을 더 쓰고 싶어 했다. 어느덧 수업이 끝난 뒤 독불 장군 그레인저와 함께 남아있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 되었다. 날마다 그레인저 선생님의 교실에는 아이들이 남아있었고 그런 일은 2주일 동안 계속되었다. 어느 날 7교시가 끝날 즈음 그레인저 선생님은 닉에게 수업이 끝난 뒤에 남으라고 했다. 벌을 주려고 남으라는 게 아니다. 이야기 좀 하고 싶구나. 닉은 가슴이 설레었다. 마치 전쟁 중에 회담이 열리는 것 같았다. 한쪽에서 백기를 들자 장군들이 나와서 회담을 한다. 니콜라스 앨런 장군. 생각만 해도 어깨가 으쓱했다. 수업이 끝난 뒤 닉은 그레인저 선생님 방에 고개를 내밀었다. 저랑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셨죠? 그래, 니콜라스. 어서 들어와 앉아라. 닉이 자리에 앉자 선생님은 닉을 바라보며 말했다. 프린들 문제가 너무 커진 것 같지 않니? 내 생각엔 학교를 혼란에 몰아넣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야. 닉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 말했다. 제가 보기엔 잘못된 게 전혀 없어요. 그 말은 그냥 재미로 쓰는 거고 이젠 어엿한 낱말이 되었어요.
좀 색다르긴 하지만 나쁜 말은 아니에요. 더구나 말이란 건 원래 그렇게 변하는 거라고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다. 그런 식으로 새로운 말이 만들어지는 건 맞다만 펜은 어떻게 되는 거니? 펜이 꼭 그런 말로 바뀌어야 할까? 펜이라는 말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 펜은 깃털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피나에서 온 말이다. 깃털로 만든 펜이 최초의 필기 도구였기 때문에 피나가 펜이라는 말이 된 거야. 펜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이 아니야. 펜이 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닉이 말했다. 프린들이란 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어차피 피나라는 말도 누군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선생님의 눈에서 불꽃이 일었지만 선생님은 이렇게만 말했다. 여기서 그만두지 않겠단 말이지. 닉은 선생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친구들이랑 저는 이미 프린들만 쓰기로 맹세했으니까 꼭 맹세를 지켜야 해요. 게다가 저는 그 말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이 좋아요. 닉은 훌륭한 장군답게 용맹하게 보이려고 애썼다. 좋아, 이렇게 끝날 줄 알았다. 선생님은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흰 봉투를 꺼내 보여주었다. 너한테 쓴 편지란다. 닉이 편지를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지만 선생님은 편지를 주지 않았다. 이 사건이 완전히 끝나면 줄게. 봉투 뒷면에 내 이름과 오늘 날짜를 적어라. 이 편지를 언제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편지 내용을 바꾸지 않고 지금 있는 그대로 보냈다는 증거가 될 테니까. 닉은 혼자 중얼거렸다. 그거 참 이상하네. 하지만 선생님에게는 알겠습니다 하고는 한껏 멋을 부려 이름을 쓰고 그 밑에 날짜를 적었다. 그러자 선생님이 벌떡 일어서며 말했다. 오늘 이야기는 이만 끝내자. 가장 훌륭한 낱말이 승리하기를. 선생님은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지만 눈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행복해 보이는 눈빛이었다. 복도를 반쯤 지났을 때 닉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 선생님은 이 전쟁을 즐기는 거야. 정말로 간절히 이기고 싶어 하는 거야. 이튿날 학교 가는 길에 피트가 멋진 제안을 했다. 5학년 아이들이 모두 그레인저 선생님한테 가서 프린들 좀 빌려줘요 하고 말하면 어떨까? 그러자 데이브가 말했다. 선생님, 프린들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하고 말해야지. 문법에 맞게 말이야. 그놈한 그레인저 선생님을 화나게 하긴 싫어. 닉이 맞장구 쳤다. 좋은 생각이야. 설마 그 많은 아이들을 다 남으라고 하진 않겠지. 결국 그날 수업이 끝난 뒤에는 80명쯤 되는 아이들이 남았다. 아이들은 교실을 꽉꽉 채우고도 모자라서 복도에까지 나가 있었다. 교장 선생님도 늦게까지 남아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특별히 버스 2대를 마련해서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 주어야 했다. 이튿날은 5학년 모두가 벌을 받았고 다른 학년 아이들도 많이 있었다. 200명도 넘는 아이들이 남았다. 부모들이 전화로 항의했다. 학교 버스 운전사들은 일손을 놓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자 교육위원회와 교육감까지 나서게 되었다. 이 즈음 교장 선생님이 앨런 씨네 집을 찾아갔다. 교장 선생님은 그 집 아들 문제를 두고 앨런 씨 부부와 의논하고 싶었다. 5학년에 다니는 닉이라는 아들 문제로.